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전문가 김수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국에서 오시는 지상사분들이나 기술자분들, 그리고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상일 것 같아서 특별히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 SK온, 하나큐셀 등등등 한국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미국 내 전기차 산업의 허브로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조지아주에 55억 달러를 투자해서 8,1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고, SK온은 2019년부터 이미 약 3조 원을 투자를 해서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 둘로스 수완리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85번 엑시 146번의 커머스 조지아의 대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SK 배터리 공장의 기술자분들의 하우징을 담당을 해서 한 50채 정도를 2020년도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서 꼭 여기 오시는 기술자분들뿐만 아니라 지상사분들,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지상사분들이나 기술자분들, 금방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들, 첫 번째로는 여기 미국 시스템들은 한국처럼 말만 하면 제깍제깍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미국은 유난히 원리 원칙과 그리고 원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의무 조항이 아닌 이상의 일들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리 원칙을 내세워서 우리가 말하는 흔한 융통성이라는 것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외에 내가 내 일에 권한과 의무가 있느냐, 이걸 엄청 따집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 내가 해야 될 일과 아닌 거가 규정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별거 아닌 거 그냥 좀 해주면 될 거 같은 거를 그냥 해주지를 않아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기술자분들이 들어와서 사시는 가운데, 자, 여기는 샤워 수도꼭지 자체가 이렇게 넓게 퍼진 그런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샤워 헤드를 많이 쓰는데, 샤워기. 우리 한국 분들은 꼭 스프레이로 된 샤워기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돈을 주고 이제 우리가 사서 원하는 대로 스프레이를 사서 우리가 마음대로 좀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것 또한 마음대로 가르시면 안 됩니다. 주인 쪽 담당하는 에이전트나 주인한테 문자가 됐든 이메일이 됐든 이거를 샤워기를 바꿔도 된다. 만약에 내가 잘 갈기는 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배수관 플러밍 문제가 이런 거가 생겼을 경우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난 이걸 갈겠다. 아니면 주인 쪽에서 사람을 보내주든 그 사람을 통해서만 교체를 하는 거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서면으로 허락을 받으셔야 돼. 안 그러면 만약에 그걸 갈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마음대로 우리가 갈았다가 기술자분들이니까 기술도 좋으니까 이런 거야 쉽지 하고 이렇게 사람한테 이제 누구한테 드라이버를 빌린다든지 스피너 같은 거 빌려갖고 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재수없게 아니면 불행하게 그 집이 낡은 집이라서, 물론 저희가 새 집 위주로 구해드리기는 해요. 근데 아주 낡은 집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그 집이 몇 년 안 된 집이라 하더라도 그 전에 하수관에 원래 문제가 있었다거나 플러밍에 문제가 있었던 집인데 내가 잘못 건드려서 샤워기 그냥 스프레이 스타일로 바꾼 것뿐인데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거나 물이 터졌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법적 공방 책임 소재 문제가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인하고 사전에 문서상으로 꼭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연상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가 뭐냐면
그래서라도 더 세입자 보험을 꼭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법으로 세입자 보험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무조건 세입자 보험을 들으셔야 돼요. 그 집에 대한 대물 손상, 대인 손상에 대한 라이빌리티, 그러니까 보험, 그러니까 그런 내 잘못으로 인해서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경우를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장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나라는 정말 고소의 나라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조금만 잘못해도 고소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각 동네에 이미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그 HOA 룰이라든지 렌트 계약서에 써 있는 룰이라든지 이걸 안 지켰을 경우에 리걸 컨시퀀스, 법적인 후폭풍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아니면 회사가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정말 철저하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에이전트 분들이 렌트 집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여기에서 오래 거주할 분들이 아니고 잠깐 회사 일로 인해서 특파원으로 오신 분들이라는 거를 집주인들이 아시기 때문에,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잠깐 와서 살 그 기업 특파원들 분들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뭐 소셜 시큐리티도 없죠, 번호도 없죠, 그리고 크레딧이 쌓여진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지상사분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시는 에이전트 분들의 양이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사정사정해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 됐을 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SK고 LG고 현대고 정말 자랑스럽긴 하죠. 그렇지만 미국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세입자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이익과 장점보다는 그분들을 세입자로 들였을 경우에 생기는 그런 단점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렌트비도 더 높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그리고 미국 오실 때 장착하고 오셔야 될 마인드셋 두 번째, 모든 분야에서 한국 시스템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시다가는 성격을 망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이 세계 선진국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후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미국이 세계 최고다 뭐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인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솔직히 제가 미국 전체에서 다 살아본 거는 아니지만 maybe 조지아에서만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인터넷을 연결을 한다든지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 배달하러 오시는 분들의 사람들의 시스템이 거의 최고의 인내심을 발휘해야 될 정도로 안 좋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보통 배달하거나 서비스를 하러 오는 타임 윈도우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해놓고 하루 종일 기다려서 5시 끝 무렵에 올 때가 있고, 아니면 꼭두 새벽부터 오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는 잠깐 어디 갔다 왔더니 벌써 왔다가 가면서 다시 스케줄을 잡으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 시간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딜리버리 하나 받으려면 일을 못하고 하루 종일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그 정도가 되는 거를 아시면 가끔 뭐가 이렇게 늦게 도착을 한다거나 가끔 사람이 늦게 온다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걸 지금 일이라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스탠다드가 그 정도라는 걸, 후진적인 거라는 거를 인정을 하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셔야지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들이 살기는 하죠. 그런데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탠다드화 돼 있기 때문에 운 좋게 제 시간에 왔고 또 운 좋게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장착을 하시고 오셔야 될 마인드셋 세 번째, 여기에 살고 계신 한국 분들은 모양만 한국 사람이지 알맹이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과 미국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의 문화적인 정서적인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산전수전 정말 다 겪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미국 분들한테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미국 분들의 문화와 완전히 동일화돼서 누리지도 못하고 사시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 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는 문화적인 이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한국인의 모양과 형상을 하고 있지만 알맹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고 계신 그 분들, 그런 교민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행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같은 본국에 있는 한국인들과 같은 마음가짐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아, 이분들은 여기서 그냥 오래 사셔서 그냥 미국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서로 그 실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살고 계신 분들의 그 애로점은 아무리 여기서 오래 사셨다 하더라도 절대 미국인들과 동일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거라든지 언어적인 거라든지, 아무리 여기서 교육을 오래 받고 살으셨다 하더라도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의 그 특유의 색깔들이 있고, 그래서 완전히 미국화되지도 못하고 또 한국 분들하고 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또 겪다 보면은 뭐 이렇게 와, 이게 뭐 같은 민족인가 싶을 정도로 사고방식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그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서로 안타까운 부분들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에 오시는 한국 분들이 장착하고 오셔야 될 마인드셋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고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보고 토론해보고, 그런 소재가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다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